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거기 건축물부터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첫 진도니까 26페이지 기본 문제가 한 두 문제 있어요. 그 문제 풀어드리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에서 마치죠. 오늘은 다음 주부터 하고. 자, 보세요. 중개대상물 중에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정착물,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공법상 제한이 있거나 사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중개대상이 된다. 그게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 중개대상이다란 말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에 해당하고, 어떤 계약이 가능하면, 매매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대상이다. 그랬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다는 말은 생략 말이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이고 매매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매매 가능한 건축물은 완공되어 있는 기존의 이런 건축물만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인가? 건축물은 건축 중이어도 매매하는 거 보셨어요? 건축 중이어도 못 보셨다? 건축물은 완공이 되지 않아도 기둥이 있고 주벽이 있고 지붕만 갖춰지면 건축물이요. 만약에 갑이 건축 허가 신고했죠. 건축 중에 있다가 기둥, 주벽, 지붕을 얹었어요. 을에게 팔아. 그럼 건축 명의를 누구로 바꾸고, 을이 허가관청 시공구에 가서 허가 명의나 신고한 명의를 바꾸고 자기가 완공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매매 가능하다는 말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범위에는 기둥, 주벽, 지붕만 갖춰줘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인 매매 가능한 건축물 범위에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는 장래에 건축이 될 가장 중요한 말이 특정의 건물도,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도 중개할 수 있겠는가? 특정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건 뭘 말하는가? 아파트 분양권을 말해요.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는 지금 완성되기 전이죠. 분양받은 특정 동호수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양권은 완공된 건물은 아닌데 앞으로 완공이 되면 분양받은 특정 동호수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죠. 매매 가능하므로 중개대상이다. 그러면 분양권을 풀면 청약통장 가지고 있겠죠. 주택 종합저축증서 있죠. 청약통장 1순위 갑이 가지고 있어요. 자이 아파트는 30, 40대가 선호하고 레미안 아파트는 50대 이후가 선호하고 통계가 그렇답니다. 맞아요. GS건설이죠. 자이 아파트가. GS건설에서 분양 신청 받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면 갑이 분양 신청을 넣겠죠. 신청을 한 다음에 당첨이 되었어요. 101동 1501호에 당첨이 되었다고.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가 있나요 없나요? 특정 동호수 이제 현장 나가보겠죠.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조감도 보고 조망권이 어떤지. 25층짜리인데 15층이면 중간층이다. 괜찮은 마음에 들면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자기가 매입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찾아가서 나한테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 101동 1501호를 나한테 파십시오. 분양계약. 분양계약은 나중에 주택부 배우시면 공급계약이라 해요. 공급한다, 분양계약. 강아지 분양한다 그랬죠. 동물병원 앞에 보면 강아지 분양합니다. 그 말은 강아지 팔겠다 그 말 아니야. 매매예요. 매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 공급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분양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이 분양권은 특정된 동호수가 있다 없다? 특정 동호수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권 표현은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공급계약 체결을 하면 뭘 말하고? 분양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같은 말,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로 선정되었다. 이것도 뭐예요?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수분양자로 선정되었다. 특정이 나오면 분양권 표현이에요. 이것도 분양권이죠. 매매할 수 있고, 특정 동호수에 분양권 가졌죠. 아파트가 완성되면 잔금 지급하고 특정 동호수에 입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특정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뭘 말해요? 특정이 붙어 있으면 다 세 가지. 분양계약 체결, 특정 아파트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로 선정,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나면 이게 다 뭘 표현한다고? 분양권이니까 중개대상 물이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근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분양 신청 안 했어. 당첨된 바가 없어요. 분양 계약한 바가 없어. 통장이죠. 통장은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나중에 배우시면 통장은 매매가 안 돼. 그 말은 아파트 추첨기일에 앞으로 신청을 하여 당첨이 앞으로 되면 분양 계약하면 분양 받을 수는 있겠죠. 신청을 하여 앞으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받을 수 있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이렇게 나와요.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당첨되었어요? 특정된 바가 없죠? 이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이란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예정자 지위가 꼭 나와야 돼.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올 정답 처리가 된 게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건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느끼신 대로 대답하시면 돼.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OX. 왜 X입니까? 판례 원문들에 보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이것도 입주권이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동호수 특정됐어요? 안 되는 것도 입주권 쓰잖아요. 출제위원 자기는 내심으로는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이걸 넣어서 내심으로만 이걸 빼고 아파트 입주권을 이렇게 했다고. 아파트 입주권은 재건축 입주권도 있어 없어요? 재건축 입주권은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건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러니까 입주권 자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네. 그러면 그 묶어가지고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될 수 없다 할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이렇게 붙이면 이 입주권은 건물이 아니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입주권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을 매매할 수 있다. 입주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됐어요?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 안에 있잖아요. 될 수 있다. 그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겠네. 토지는 등기한다.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야. 토지도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도 부동산. 정착물 중에 건물은 뭐해요? 건물은 등기 안 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수목의 집단 중에서 임목도 등기 안 해?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 임목 등기부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건물 두고 임목 두고 토지만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중개대상물. 토지 두고 건물만 매매할 수 있으므로 임목만 매매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고, 나아가서 민법 시간에 명인방법이라고 들어보십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오죠. 명인은 등기는 아니야. 임야 가시면 수목의 집단이 주겠죠. 이걸 임목법에 따라 보존 등기하면 임목이라 해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는 아닌데 가장자리 이렇게 철조망 치고
널판지 목차 씌워서 입산 금지 소유자 홍길동 이렇게 적어놓는 게 명인이에요. 명인은 다수의 타인이 외부에서 명백하게 그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이 명인이에요. 이렇게 해놓아도 이 수목의 집단 소유자가 홍길동이라는 사실은 인식이 돼요. 이것도 공시방법이에요. 공시를 따로 했단 말은 따로 거래하겠다. 독립한 부동산,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토지 두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만 따로 매매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됐어요. 토지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건물은 임목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정착물 중에서 된다 그 말입니다. 수목의 집단은 이렇게 나와요.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매매가 가능하면 중개할 수 있겠네. 여기는 따로 공시했어요. 보존 등기했네. 명인 방법은 말이 없네. 수목 입단은 정착물이고 부동산은 맞지만 따로 공시가 안 돼 있다는 말은 따로 거래하겠다고? 어떻게 따로 거래해요? 매매해봐요. 그러면 소유권을 어떻게 공시하냐고. 이건 목차는 바꿀 수 있잖아요. 입상금지 홍길동에서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수목이 입단은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다. 따로 매매가 안 된다. 그 말은 따로 공시가 안 되는 것은 토지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라. 추종관계예요.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죠. 가식의 수목은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뽑혀요 안 뽑혀요? 뽑혀요. 살짝 밟아놔서 옮겨심을 목적으로. 정착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네. 중개대상으로 될 수가 없다. 콘크리트 집안위에 세면 발랐어요. 철 기둥을 4개 세워서 철골조를 세워서 이렇게 볼트로 조립했어요. 유리로 덮거나 비늘로 덮어요. 세차장이야. 세차로 들었다 나오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철골조로 세워서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세차장 구조물인데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인가 아닌가 이게 시험 나와요. 최근까지.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로 조립한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겠나요 아니겠나요? 판례에서는 볼트를 풀어봐요. 볼트를 풀었어. 햄마로 톡 치니까 톡 자빠지겠네. 충분히 고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 아니네.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학원에서 그러면 용접하면 되냐고. 물론 주차장도 건축물처럼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서 경과하게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따로 정착물 되겠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용접한 세차장은 이렇게 안 나와. 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이렇게 나와요.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여기가 철거 예정지야. 아직 철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살고 있는 주택을 철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주해야 되겠죠. 이주자를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택지를 공급 분양받을 권리 주겠다. 네가 살고 있는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몇 번지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 주겠다. 대토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토권.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집이 자 보세요. 우리가 중개하였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다라고 하려면 몇 번지라고 특정되었어야 안 됐어요? 100번지 토지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하였다 하면 몇 동 몇 호라고 특정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특정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분양권도 매매 가능하죠. 그럼 여기는 특정했어요 안 했어요? 특정된 토지가 아니므로 대토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그럼 오늘 배우신 게 중개대상물 아니죠? 대토권 매매 알선을 했다고 중개입니까 중개가 아닙니까? 중개가 아니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상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시험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하고 정착물이요. 임목하고 재단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임목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임목법이란 법이 있어요. 법에 따라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집단이 있겠죠. 중에서 임목법이란 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 집단 이름이 뭐인가? 임목이에요. 그럼 임목은 나면 아 뭐 했구나. 보존 등기했구나. 임목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임목 등기부가 있겠네. 토지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만 따로 매매할 수 있고 임목만 따로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다. 그 임목은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걸 학계론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동산으로 본다. 의제 부동산 들어보셨어요? 준부동산. 토지 건물은 협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좁은 의미. 토지 건물은 등기하죠. 토지 건물 빼고 나머지 다른 물건 중에서 등기 등록한 물건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협의의 부동산을 간주하겠다. 그래서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임목 등기부가 있으니까 갑구, 을구가 있겠네. 갑구에 소유자가 누이다. 소유권 공시하겠죠. 을구도 있다 없다? 을구. 임목 등기부 을구가 있어요. 을구에 가장 중요한 게 임목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임목만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임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여기 중요하고 저당권자 보호 규정이 많아요. 자 보세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임목을 가지고 있다고. 임목을 담보로 은행 대출계 찾아가요. 대출 받으려고. 임목 등기부가 임목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 3천만 원만 해달라 그러니까 대출계 직원이 크게 반기겠어요? 안 반기겠어요? 임목은 임목법에 따라 등기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목적이 돼서 대출받고 담보 잡을 수 있어요. 임목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려 하니까 은행 그 대출계 직원이 별로 안 반겨. 왜냐하면 나무다 보니까 봄에 건조해서 화재가 나버리면 여름에 풍수에 때문에 산이 무너져 내려버리면 담보 목적물이 없어져 버리면 담보권자가 피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임목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려면 야도 보호돼야 되겠네. 은행도 농협 공제나 산림 공제처럼 보험에 가입해야 돼. 담보 잡으러 갈 때 뭐부터 미리 하고 오라고? 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보험 증권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도 안심이 좀 되겠네. 저당권 설정했죠. 설정해서 이제 변제기 정했겠죠. 돈 갚을 날짜.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았었죠. 갑이 담보 잡은 물건을 가구 회사에다가 원목을 내가 공급할게. 원목 공급 계약을 했다고. 담보 잡은 임목을. 그러면 담보 잡았죠 지금. 원목 공급 계약했죠. 나무를 배에다가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목적인 임목이 원목을 공급하려면 톱질을 했겠네. 토지로부터 분리돼서 벌채가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미칠 것인가. 이게 시험에 정답이 정답이 된 부분이 요거야. 다시 저당권이 목적이 된 임목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벌채된 경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저당권이 미칠 것인가. 저당권이 안 미치면 누가 미치겠어요? 아니 담보 잡은 물건은 토지도 아니고 오로지 임목을 담보로 했는데 이게 자빠졌는데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 미치지 않으면 야가 미칠 거 아니야. 오로지 담보 목적물은 임목이므로 자라고 있어서 생육하고 있든지 벌채돼서 자빠졌든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저당권의 권리 목적은 오로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돈 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 저당권이 미친다. 그 말은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든지 후든지
분리된 수목에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니까 분리된 수목을 법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아파트나 토지였다면 언제 경매 넘겨요? 변제기 경과에도 채무 변제가 없으면 나중에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당권 실행인데 임목은 나무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어떤 사유 때문이든지 토지로부터 분리되어서 벌처가 될 수 있었어요? 있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는 말을 확장시키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분리가 되어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고 조금 있어 봐요. 아직 멀었어요. 한 개 남았어.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이 있어요. 이건 중개대상물 중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낮은 겁니다. 시험에 나온 것은 이 정도 나왔어요. 최근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 이런 뭐예요?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5.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 재단은 광업 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 정도 시험 나왔어요. 모의고사 여기까지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요. 자 보세요. 재단 저당법이란 말은 재단을 만들어서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아서라 그 말이죠. 이 법을 만들어준 배경만 좀 이해하시면 돼.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어요. 공장 구성물이 있겠죠. 공장 용지 토지도 있을 것이고 공장 건물도 있을 것이고 기계기구 차량 선박 등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다고. 기업가가 지금 요즘에 경기가 안 좋네. 기업 운영 자금이 한 10억 필요해요. 10억. 그러면 10억을 대출 받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법이 있기 전에는 10억을 확보하는 방법이 공장 용지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빌려 쓰고 공장 건물 따로 담보 제공하고 빌려 쓰고 기계 기구 있나요? 이걸 따로 담보로 제공해서 소위 개별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라 했다고. 법이 없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2월 말까지 10억이 꼭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처분하다 보니까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죠. 따라가다 보면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의 대출이 안 될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버리면 담보가치가 낮게 평가돼 버리면 내가 원하는 자금이 제때 확보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럼 기업은 기업 운영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할 것인데 개별적으로 처분하도록 놔둬버리니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 안 돼버리면 기업은 도산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요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충분히 기업 자금을 확보할 담보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데 법 보장 없이 개별적으로 처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이에요. 그럼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업 자금을 빌려 쓰지 말고 요 법이 있으니까 네가 10억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10억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구성물을 한 개로 묶어보라고. 토지 넣어보고 건물 넣어보고 남의 토지를 쓰고 있으면 지상권도 있겠죠. 이런 걸 묶어서 만약 3개를 넣어서 10억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면 한 개로 묶어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한 개로 묶은 1단의 기업재산이라 한 개로 묶은 기업재산 1단의 기업재산 만들었죠.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목록이 있나요 없나요? 토지 건물 지상권 있죠.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등기 신청을 하면 기업가가 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기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 묶어왔구나. 그러면 요 묶은 재단 목록을 가지고 그대로 등기해줘. 그러면 재단도 등기한다 안 한다? 보존 등기한다는 거예요. 공장재단 등기부가 있다 없다? 광업재단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법의 큰 원칙이 뭐예요? 1등기용지, 등기용지 한 개 안에 있는 부동산이 몇 개? 1부동산당 1등기용지죠. 그 등기용지 등기부 한 개 있으면 여기 안에 부동산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 그러면 재단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부가 있네. 여기 안에 있는 물건은 몇 개로 취급? 한 개. 구성물은 몇 개인데? 3개인데 전체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 그러면 개별적으로 갈 때보다 한 개로 묶어서 가니까 절차가 덜 번거롭죠. 묶어서 가니까 담보가치가 평가되니까 제때 기업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돈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러면 공장재단은 그 말은 보존 등기했구나. 광업재단은 그 말은 보존 등기했구나. 전체를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재단에 속한 토지를
재단에 속한 건물을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전체가 몇 개? 한 개니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말은 재단 자체를 몇 개로 취급해서 한 개 취급해서 이 재단으로만 중개가 할 수 있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교재 봅시다. 거기 15페이지 건축물 있죠? 셋째 줄 뒤에 넷째 줄 뒤에 따라서 있나요?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세차장 구조물 그러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볼트 조립 방식인 세차장 구조물은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죠. 중개 대상물이다. 상가 거래 부사에 이루어지는 지키 비용 등 뭐는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이것의 무허가 건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둘째 줄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고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는 있죠. 바로 쭉 밑줄에 보세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특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중개 대상물인 건물 범위에는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분양권이죠. 뒤에 따로 아파트 특정 동그라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1. 피분양지로 선정. 특정 동호수가 공통이고 동그라미 2번 분양계약 체결 동그라미 2번 특정 동호수가 밑줄 2번이고 공통이고 피분양지로 선정 그 말 나와도 분양권이고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나와도 분양권이죠. 건물이다 아니다.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돼 있죠.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 특정 동그라미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뭘 말하는 것이고 분양권은 건물 맞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분양 예정자에서 예정자로 예정자 지위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뭐는 입주권은 체크 안 하셔야 돼.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밑에 관련 판례에서 세차장 구조물 있죠. 세차장 구조물 밑줄 거기 둘째 줄 뒤에 보면 건물이 되려면 건물이라 하려면 있나요? 건물이라 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는 갖춰라.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밑줄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둘째 줄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볼트를 해체하면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정착물인 건물이라 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권리금은 다시 읽어보시고 3번의 분양권은 방금 전에 읽었죠.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둘째 줄 뒤에 특정 동호수 거기 나오면 다 분양권 표현이요. 3번은 입주권 표현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랬죠. 입주권에서 둘째 줄 아파트 분양 예정자가 가장 예정자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5번은 체크해놓고 나중에 7, 8할 때 보셔야 돼. 예외사항이고 맨 밑에 6번 대토권 있나요? 대토권 밑줄 하시죠.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앞으로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는 특정이 되었어요.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 셋째 줄 특정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축 부분은 민법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임차인이 정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면 임차인소로 구분 소유가 된다. 그 나중에 배우시고 됐죠? 그 분양권하고 예정자 지위 입주권 구분하는 게 가장 기초. 그 다음에 정착물 박스 밑에 정착물은
니은 있나요? 니은. 정착물의 종류 있죠. 기억의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는 것. 그 말은 별도 공시가 되었다. 토지하고 한 개로 취급하는 것. 따로 매매할 수 있다. 그런 정착물이 있죠. 수목입단 있죠. 나 다음번에 토지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 있으나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뭐 임목, 명인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셋째 줄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나요? 리얼 부분의 셋째 줄 명인방법, 그게 중요하죠.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없다? 있대. 건물하고 명인방법은 따로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대상물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이 있죠. 용어의 정에서 임목이라 하면 토지에 부착된 뭐 수목의 집단 밑줄, 첫째 줄 뒤에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뭐라 한다? 임목이라 한다. 넘기시면 3번에 임목의 독립성이 있나요? 중간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맞아요? 단문이 더 어려워요. 임목은 부동산을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임목의 소유자, 임목 동그라미 토지하고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토지와 따로 독립하여 분리하여 양도 팔 수도 있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죠. 거꾸로 토지 동그라미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지상권이 처분되면 뭐만 처분되고? 토지만 처분되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4번이겠죠. 임목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임목은 기억에 보험 가입 있죠.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임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정도 밑줄 하시면 되고, 핵심이 미연이겠죠. 저당권의 효력 밑줄 2번. 임목을 목적으로 담보로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 밑줄.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밑줄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어도 자빠질 수 있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분리된 수목을 말할 수 있다. 경멸할 수 있다까지만 보시면 돼. 옆에 페이지 박스 밑에 4번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재단 저당법 밑줄. 요것만 정의하시면 돼. 이 부분에 공장 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밑줄 1단의 기업 재산. 찾으셨나요? 한 개로 묶은 기업 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재단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재단은 전체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한다. 그죠?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디귿에 재단의 공장 재단의 단일성이 있나요? 나번에 공장 재단은 전체가 몇 개로요? 한 개로 취급되니까 구성물은 공장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처분 안 된다 그랬죠?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공장 광업재단도 위에 공장재단과 똑같으니까 따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됐죠? 재단은 나중에 7, 8을 가면 조금 더 깊게 문제가 나올 거니 그때 이해하시도록 하고, 최근 문제가 이 정도 시험 나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럼 오늘 멀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수업 진도 끝나면 그날 배우신 내용을 한 5분 정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에는 4월까지는 민법 1차 동차 실험으로 민법책 보시라고, 복습은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오늘 배운 진도 중에서 용어의 정의가 중요했죠. 복습해드려 나갈 테니까 민법책 보시면 맞고, 2차 실험분은 공법이나 등기법책을 좀 보시라고.
자, 오늘 배우신 게 첫 시간인데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배우셨죠?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서 특별법 배우셨죠? 목적 배우셨죠? 용어의 정의 배우셨죠? 중개대상물까지 한 거예요. 오늘 출제는 2문제, 3문제 나와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률, 법률시행령, 대통령 등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상 각종 기준, 등록 기준, 사무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디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각종 절차인 등록 절차나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 각종 서식은 어디에서?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이란 용어는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 일반법이라 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민법과 비교하니까 공인중개사법과 상법과 비교하니까 유사규정이 있죠. 적용할 때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에 상법에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되고 없으면 상법을 없으면 민법을 보충제로 적용한다.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그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전문성 제고 제1목적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한다. 이 목적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문 그대로 익히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의 정의죠. 중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인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에 대하여 계약 알선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대표적으로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하여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인 기타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도 중개이죠. 그 밖에 권리가 꼭 들어야 되고 중개 대상물 인가 아닌가 보셔야 돼.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매매 알선하여도 뭐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고 상가 권리금도 뭐가 아니므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거래 알선에도 중개 행위가 아니고 중개는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이면 쌍방 의뢰받아서 단독으로 계약을 알선해도 중개이고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개업 공인에서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해도 중개행위에 포함이 되고 손해배상 책임 요건으로서 중개행위 인지 아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사회 통념상. 그죠? 중개행위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알선함으로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이고 중개의 요소에는 중개보수가 필요해요. 중개보수는 중개업의 요소지. 중개요소에는 중개보수 필요 없이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거래 당사자만 있으면 된다. 중개행위자가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 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3가지가 주거나 2가지가 주면 무등록이어도 중개업이고 컨설팅 사업에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사하여 이루어져도 업에 해당한다.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약속 요구한 것은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성이 없이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은 해당하지만 단속에 걸린다. 위법하여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은 된다. 그러면 중개업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속받지 않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 끝. 뒤에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 개설 등록을 한 자 끝. 말 붙이면 안 돼요. 현재 공인중개사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이든지 소속 공인중개사이든지 그냥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든지 공인중개사이면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이외에 중개업무를 도와주다가 사고치면 자격 정지 대상도 되고 현행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 3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 특수법인 대표선수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 있죠.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면 몇 사람? 2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인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므로 차등을 받는다. 특수법인이 농협은 부수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요건 기준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 수 있는 고용인, 실장님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이죠. 소속은 공인중개사로서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포함 확인 설명할 수 있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인 중개무 수행할 수 있는데 중개보존은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확인설명이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인 중개무는 수행할 수가 없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무 수행해버리면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자격증, 등록증 대여로 크게 걸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용어 정의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이 될 수 있다 할 때는 몇 가지 해당하고 5가지. 누구 소유이고 개인 소유 뭐가 가능하고 거래 계약이 가능하고 그 거래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처럼 유상 쌍무 계약이어야 한다. 5가지이고 매매 가능하면 되죠. 5가지가 아니거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이거나 계약이 없거나 무상인 정해 같은 건 될 수가 없고 5가지고 매매 가능하다면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어도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고 5가지고 매매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등기가 있거나 어떤 종류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특정이요.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 나오면 분양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뒤에 나올 말이 3마디요. 특정 동호수 분양계약 체결, 특정 동호수 피분양자 선정, 특정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뭐예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지만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정착물 중에서 건물, 임목, 명인방법은 중개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착물이지만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이 안 되죠. 정착물이 아니면 중개대상은 될 수 없죠. 가식의 수목이나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그 다음에 특정이 되지 않아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대토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지위는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고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저당권이 목적이 된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되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어도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한 개로 취급,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수고했습니다.